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한실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을 내는 듯한 한겨울 밤입니다. 밖에는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창문에는 성에가 끼었습니다. 여러분은 두꺼운 이불 속 따뜻한 온기 안에서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몸은 따뜻하고 세상은 평온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애써 무시해 보려 합니다.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해 봅니다. 하지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야만 합니다. 따뜻한 이불 밖으로 나와야만 하는 그 절망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온기를 뒤로하고 차가운 바닥에 발을 내디딥니다. 어두컴컴하고 썰렁한 복도를 지나 덜덜 떨며 보리를 봅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입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왔을 때 소중했던 잠은 이미 달아나고 없습니다. 추위 때문에 심장은 쿵쿵거리고 머리는 맑아져서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면 개운하기는커녕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린 느낌, 여러분도 아시죠? 오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나이가 드니까 밤에 화장실 서너 번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제발 이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한겨울 밤, 추위를 뚫고 깨어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 콩팥, 이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입니다. 이게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쉬고 있던 심장에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실제로 겨울철 야간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나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병원은 여러분이 쓰러지고 난 뒤에야 치료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병은 터지고 나면 늦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눕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예방의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시장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한 채소 하나로 겨울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아침 습관을 바꿔서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원리, 저온인유 현상. 먼저, 왜 하필 겨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항상 36.5도로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밤사이 침실 온도가 떨어지면 몸은 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심장과 뇌를 보호해야 해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팔과 다리, 피부 쪽의 혈관을 꽉 졸아버립니다. 혈관 수축. 따뜻한 혈액을 뺏기지 않고 몸의 중심부로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밤에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팔다리에 있던 피가 몸통으로 몰리면서 주요 장기들로 가는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혈압이 오르겠죠? 이때 여러분의 심장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수분을 조절하는 심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라? 갑자기 피가 너무 많이 들어오네. 몸에 물이 너무 많아. 홍수다. 심장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혈압을 낮추기 위해 급하게 물을 밖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방광에 명령을 내리죠. 빨리 이 물을 밖으로 내보내. 이것이 바로 저온인유, 콜드 다이우리시스 현상입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닙니다. 방광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추위에 반응한 심장이 과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는 건 심장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을 깨우는 것입니다. 해결책, 몸속의 천연 보일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안 마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비싼 약을 먹어야 할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을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 몸을 데워줄 천연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비법은 바로 벌프입니다. 물을 그저 깍두기나 국거리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 무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강력한 식재료로 꼽힙니다. 오이나 수박처럼 몸을 차게 만드는 채소와 달리 무는 체내 깊은 곳의 온도를 은은하게 높여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강력한 소화 효소가 가득합니다. 무를 먹으면 장 속에 쌓인 찌꺼기와 독소를 청소해 줍니다. 이게 왜 수면에 중요할까요? 장이 깨끗해지면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느라 야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쉬어야 여러분도 쉴 수 있습니다. 기적의 무 맑은 국 레시피. 제가 아는 70대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하룻밤에 4번이나 깨서 화장실을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우울해하셨죠. 그런데 이 음식을 드시고 딱 일주일 만에 아침 7시까지 통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 맑은 국 벌프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1단계, 육수 맹물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육수를 씁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진하게 끓이세요. 신장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2단계, 무썰기 무 약 200g을 준비해서 나박나박 얇게 썹니다. 얇아야 소화가 빠릅니다. 3단계, 핵심 비법,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들 실수를 하십니다. 절대로 소금을 쓰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소금 간을 하지 마세요. 저녁에 먹는 소금은 수분을 잡고 있어서 신장을 밤새 괴롭힙니다. 대신 새우젓을 아주 조금 넣거나 절한 액젓을 살짝만 넣어 감칠맛을 내세요. 새우젓의 효소는 소화를 돕기 때문에 소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녁 식사 때 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드세요.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몸의 중심 온도를 높여 혈관 수축을 막습니다. 둘째, 소화를 도와 장기를 편안하게 합니다. 셋째, 신장에게 이제 안전하고 따뜻하니 쉬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의 위험, 건강하다고 믿었던 사과의 배신, 자, 밤을 지켰다고 끝이 아닙니다. 밤새 푹 주무셨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잘못 드시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에 사과를 드십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다들 아시죠? 하지만 제 환자 중 한 분인 최라사님은 매일 아침 사과를 드셨는데도 신장이 망가져서 오셨습니다. 사과가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과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과와 함께 먹은 최악의 궁합 때문이었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아침 사과와 최악의 음식 궁합 3가지, 이것만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궁합 3위, 찬 우유. 3위는 바로 찬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빵이나 과일과 함께 우유 한 잔을 드시죠. 문제는 온도입니다. 사과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냉장고에서 갓 꺼낸 우유도 차갑습니다. 빈속에 찬 사과와 찬 우유가 들어가면 이장은 온도 충격을 받습니다. 이가 쪼그라들고 소화가 멈춥니다. 몸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 수분을 끌어다 쓰게 되고 이는 만성 탈수를 유발해 신장 필터에 무리를 줍니다. 우유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십시오. 아침 빈속에 찬 음식은 독입니다. 최악의 궁합 2위, 커피. 2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조합, 바로 커피입니다. 사과 한 쪽과 모닝커피 한 잔, 우아해 보이지만 신장에는 위험한 칵테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과에는 칼륨이 많고 커피는 이뇨작용, 소변 배출이 강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깁니다. 콩팥이 억지로 수분과 미네랄을 쥐어짜서 배출하게 만드는 꼴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 조합이 마치 젖은 스펀지를 꽉 짜서 말라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신장을 건조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사과는 좋습니다. 커피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발 최소 90분의 간격을 두세요. 사과의 영양분이 흡수될 시간을 주십시오. 최악의 궁합 1위,
짠 젓갈이나 가공육, 대망의 1위. 아침 사과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음식입니다. 바로 젓갈이나 장아찌, 햄 같은 짠 음식입니다. 미국식으로는 베이컨이나 햄이겠지만 한국인의 밥상엔 젓갈이나 장아찌가 빠지지 않죠. 단짠단짠이라며 사과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사과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하고 젓갈의 소금기는 수분을 가두려고 합니다. 이 둘이 위장에서 만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압력은 고스란히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마치 정원용 스프링클러에 소방차 호스를 연결하고 물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신장 혈관이 터지고 망가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 여사님도 단맛과 짠맛을 맞춘다며 사과와 젓갈을 같이 드셨다가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셨습니다. 이 습관을 끊자마자 수치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황금 법칙 2가지. 자, 이제 밤에 무엇을 먹을지, 아침에 무엇을 피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신장이 지금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매일 병원에 갈 수는 없으니까. 큰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2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투석실에 가고 싶지 않다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법칙 1. 아침 첫 소변 10초 체크. 신장은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지도 않고 물을 내려버리죠. 내일 아침부터는 딱 10초만 변기를 들여다보세요. 이 맑은 노란색, 레모네이드 색 완벽합니다.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진한 노란색, 사과 주스색 탈수 상태입니다. 신장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당장 물 2잔을 드세요. 갈색, 콜라색 위험합니다. 묵은 피나 독소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니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거품로, 가장 중요합니다. 비누 거품이나 맥주 거품 같은 것이 생겨서 30초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 필터에 구멍이 났다는 강력한 SOS입니다. 법칙 2. 3분 사과 세척법. 사과를 드신다면 반드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잔류 농약입니다. 농약은 신장 조직을 파괴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대충 물에 헹구는 것만으로는 절대 씻기지 않습니다. 벌프 3분 세척법. 벌프를 따르세요. 1.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뽀득뽀득 문질러 닦습니다. 마찰이 중요합니다. 2. 식초 또는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 2분간 담가둡니다. 화학 성분을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3.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간 헹굽니다. 이렇게 하면 농약의 90% 이상이 제거됩니다. 딱 3분 투자로 매일 아침 독을 먹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여러분의 실천이 생명을 구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 간단한 수칙들을 지키는 것만으로 신장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기적의 신약이나 수천만 원짜리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무국 한 그릇, 아침 식탁에서의 작은 선택들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혹은 형제자매가 밤마다 추위에 떨며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늙어서 그래 하며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심코 사과와 햄을 같이 먹으며 몸을 망치고 있지는 않나요? 제발 이 정보를 그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들을 고통스러운 투석의 길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을 지킵시다. 꿀잠을 되찾읍시다. 이번 겨울은 고통의 계절이 아니라 휴식과 회복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